이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랑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한 후의 값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곱하기 전인 소득공제보다는 금액의 크기, 단위들이 좀 작을 겁니다. 대신 그 금액만큼 거의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오히려 더 직관적이죠. 첫 번째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입니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청년 15세에서 34세,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육아 등으로 3년 이상 단절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무려 70%에서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의가 많은 것은 청년분들인데요. 아마 관심이 많으시겠죠. 초년생이라면 연봉이 높지 않을 테니까 매달 몇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감면해주는 한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내가 내는 거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청년은 5년 동안 90%를 감면해줍니다. 결론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얘기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거 신청은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앞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거랑 성격이 좀 비슷하죠. 다른 거는 돈이 좀 들기 시작하는 때부터 자녀라고 보는 겁니다. 7살 이상인 애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60만원, 4명까지는 안 나오시겠죠. 7살이 되기 전에는 이걸 안 해주고요. 대신 아기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는 요만큼 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결론은 7살이 넘는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낳자. 덩달아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자. 대망의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400, IRP는 300, ISA에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300, 50세 이상이라면 올해 말까지는 200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서 13.2% 또는 16.5%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이렇게 198만 원까지입니다. 이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보통 몇백만 원 이런 단위를 가졌지만 거기에 세율을 곱하거나 하면 실제로 내가 아껴지는 세금은 훨씬 줄어들게 되는데요. 반면에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라서 보통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의 단위를 씁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이렇게 100만 원 넘게 198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단위가 다르죠.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이랑 비교해도 되게 많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 있어도 세액공제 15만 원 해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돌려주는 것인지 알 수 있고 세금을 정말 적게 내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연금저축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음 연말정산을 할 때는 뱉어내고 싶지 않거나 돌려받고 싶다면 또는 더 돌려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랑 IRP를 준비하자입니다. 보험을 들고 다달이 내는 돈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나랑 부양가족들의 보장성 보험을 낸 돈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 해줍니다. 그러니까 12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장애인분이 계시다면 15%로 올라가고요.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는요,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겁니다. 죽으면 돈을 받는 사망보험, 다치면 돈을 받는 상해보험, 병에 걸리면 돈을 받는 질병보험, 이런 것들은 저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1년 100만 원까지 해준다 했으니까 12개월로 억지로 나누면 한 달에 83,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결론은 억지로 83,000원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을 낸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쓰면요, 정말 필요한 것에 썼으니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의료비 쓰는 금액이요, 내 연봉의 3%를 넘어가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이렇게 내 카드로 돈을 긁으면요, 미용으로 쓴 거랑 의료로 쓴 거랑 다 발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의료에 쓴 것만 해당이 되고요, 그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거는 의료비 전액,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나 가족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의료비에 많은 돈을 쓴 그 해에는 세액 공제가 좀 크게 잡히면서 부담을 좀 덜어줍니다. 이외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산 거는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공제할 때 포함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의료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항목들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할수록 그만큼 디테일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항목이라는 뜻이죠.
결론은 병원을 억지로 갈 필요는 없지만 나나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갔다면 그 해에는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겁니다. 게다가 1년에 안경 사는 거 5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이런 거는 혹시 연말정산을 할 때 빠져있지는 않은지 빠졌다면 챙겨서 채워 넣자 이겁니다. 그래도 안 아픈 게 최고. 건강하세요.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초, 중, 고 자녀 한 명당 300만원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00을 꽉 채우면 45만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대학생 자녀는 인당 900만원까지, 그러니까 꽉 채우면 13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자녀 말고 내가 대학, 대학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에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금액은 전액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도가 엄청 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에 쓰는 돈은 세액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결론, 당사자가 원하는 교육이라면 그만큼은 교육에 돈을 쓰고 개발을 하고 세액공제 넉넉히 받자입니다. 교육이 미래다. 사교육 말고.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서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게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요, 소액 기준으로 15% 이렇게 해주고요. 한도가 소득금액의 100%예요. 100%면 번 걸 다 기부해도 다 해준다는 거네요. 그냥 한도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면 1000만원까지는 20%, 1000만원 넘어가면 35% 이런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로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너무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 해에는 이런 기부를 통해서 세액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돕고 싶은 그런 정치나 종교 또는 단체가 있다면 한도도 넉넉하고 공제율도 높으니까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앞서 소득공제에서는요, 전세자금 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처럼 목돈을 빌려가지고 갚는 거를 공제해줬잖아요. 하지만 이 월세는 내가 집주인한테 바로 내는 거고 요거는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이 7천이 넘지 않는 집이 없는 사람이 월세를 내는 거 1년에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공제는 10%를 해줍니다. 75만원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니까 90만원이 되겠네요. 1년 동안 월세 내는 게 750만원이니까 월로 나누면 62만 5천원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것도 한도가 이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든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 가지고 이자를 내든 우리는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월세집에 살고 있거나 알아보고 있다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맞춰서 들어가면 좋겠죠. 연말정산이 다 완료되고 나면 2월 달에 급여에 그 결과가 포함이 될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긴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걸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에 떼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의 결과가 될 거고, 기납부세액은 그동안 내놓은 세금이고요. 차감징수세액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방소득세는 항상 세금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10%만큼 이렇게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공제 항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훑어보기만 해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만큼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어가면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요건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정말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큰 개념만 이렇게 잡아두는 거고요.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은 12달이지만 1년에 13번 월급을 받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